우린 너무 달라서 안 맞는 것 같아. 미래를 생각하면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별했는데 다음날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사내연애, 꽈시시. 그래도 얼굴 자주 볼 수 있으니까 제외하기 쉽지 않을까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지 그 사람이 나한테 다시 돌아올까요? 오늘 그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환경을 잘 이용하면 됩니다. 사내연애 이별은 제외하기 더 쉬워요. 사내연애 같은 경우는 진짜 마음이 식어서라기보다 관계의 불확실성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왜 사내연애 이별이 재회 확률이 더 높은지, 사내연애 재회의 힘든 지점, 사내연애에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여러분이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거, 마음 식었으면 어떡하죠? 영영 저를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여러분, 사내연애 꽈시시 시작할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같은 직장, 같은 학교, 같은 모임,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얼마나 불편할지 알고도 여러분들은 선택한 거예요. 사내연애 하는 거 아니다, 꽈시시 하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연애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미래보다 서로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연애의 대부분은 안 끌려서가 아니라 이 관계가 버거워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별 후에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주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회식, 업무 메일, 겹치는 사람들과 흘러 들어오는 소식들, 이 구조가 재해 확률을 높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의 멘탈을 완전히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실수하십니다. 이별 후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개인적인 연락, 업무 메일을 통한 연락으로 나의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진짜 업무 메일은 하지 마세요. 진짜 최악이에요. 우리 직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위험한 건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사는 척, 쿨한 척요. 근데 그거 다 알아요. 아마 여러분 동료들도 옆에서 눈치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지점을 우리가 잘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 농담 아세요? 회사 정수기도 니네들 비밀 연애하는 거 다 알겠다. 아무리 내가 괜찮은 척 속이려고 해도 다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사람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척 한다고 해서 겉으로만 괜찮은 척 하면 오히려 이렇게 느껴져요. 아, 얘 아직도 감정적이네. 나한테 아직도 흔들리고 있나 보다. 이런 걸 느낄 때 상대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충분한 위험을 감수하고 만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30대 회사원, 불안형 애착을 가진 여성분이셨어요. 늘 연락으로 사랑 확인하고 그 사람한테 답이 늦으면 불안하고 다른 이성 직원이 접근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심술을 많이 부리셨다고 해요. 그런 거 아시죠? 나 삐졌으니까 나 풀어줘. 네가 내 맘 알아줘야지. 결국 상대가 지쳤다는 이유로 이별을 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하필 같은 부서라서 매일 만났어야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이별 직후에 여러분도 한 번쯤 다 해봤을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고칠 수 있어. 우리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이렇게 연락도 해봤고 제가 하지 말라는 업무 메일로도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랑 코칭하라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결국 상대방과 재회하셨어요. 상대방한테 연락이 온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이 공백기를 가졌어요. 단지 마냥 기다리진 않았습니다. 뭘 했을까요? 저와 함께 연애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안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셨어요. 원인은 낮은 자존감이더라고요. 내적 기반이 약하니까 다른 이성이 나타나면 괜히 비교하고 나니까 내가 더 못나 보이고 내가 더 못나 보이다 보니까 불안하고 더 집착하게 됐던 거예요. 불안함을 상대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엔 감정이 폭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의존했던 구조를 바꾸고 감정적으로 폭주하지 않는 표현 방법에 대해서 연습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주변 동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혹시 요즘 연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그 남자도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혹시 이 사람을 놓친 건 아닐까?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환경을 더 잘 이용하자라고 했잖아요. 괜찮은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불안했고 집착했다면 지금은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 걸 주변 사람들도 다 알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같은 환경에 있는 그 사람도 알게 된 겁니다. 예전이랑 다른 사람이 됐네?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바뀌지 않을 것만 같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척하지 말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달라졌다는 분위기를 전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도록요. 결국 사내연애와 같은 재회는요, 나를 다시 좋아지게끔 만드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 사람과 다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라는 판단이 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사람과 연애를 하더라도 이 사람과의 갖고 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 질문에 yes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절대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이별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진짜 사람이 그렇게 확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럼 진작에 바꾸지 그러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여러분의 말을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바뀔게, 고칠게, 이런 말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로 매달려서 설득한다 한들 제외해도 똑같은 이유로 헤어지게 될 겁니다. 지쳐서 떠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나의 간절함도, 장문의 사과문도, 감정적인 설명도 아니에요. 그 사람한텐 편안함이 필요합니다. 사내연애라는 환경은 자연스럽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 환경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나를 편안하게 생각하게 만들면 그때가 제외 타이밍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건 이 세 가지입니다. 시간, 상대방에 대한 이해, 나의 변화. 이 세 가지가 준비가 되었을 때 재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왜 헤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관계에 문제가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헤어진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했을 때 망칠까봐 너무 두려워요. 그렇다면 저랑 같이 함께 고민해봐요. 상담 안내는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범쌤이었습니다.